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들로 인해서 마켓이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올해 리세션이 올 거라는 두려움에 손해를 보시고 주식을 파는 바람에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 두세 달간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셔서 손절하시고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항상 큰 수익을 냈던 매수 지점들을 나눌 생각이고요.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지난주 줌 미팅 때 나누었던 내용 중에 지금까지 마켓 크래시가 실제로 왔을 때 나타났던 세 가지 중요한 패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많은 마켓이 두려우실 수도 있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매수 매도, 인사이트, 그리고 눈여겨보는 주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yield curve라는 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에서 2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뺀 값이 0보다 낮아지면 이게 inverted yield curve라고 해서 아마 뉴스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inverted yield curve가 나타나고 나서 이 invert 됐던 이 curve가 다시 0을 찍고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게 오르고 나서 6개월, 1년 반 안에는 지금까지 매번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이때 이제 이 인버트가 되면서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가면서 제가 이걸 매주 해드렸던 이유가 이게 다시 0을 찍고 올라오는 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줌미팅 때 매주 했었었고, 지금 0을 찍고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오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보통 인버트 된 다음에 0을 찍고 올라올 때는 보통은 가파르게 올라와요. 지금 아직 가파른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통 inverted yield curve가 다시 0을 찍고 올라오면 마켓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마켓에 뭐 리세션이 이제 올 가능성이 낮고 다시 마켓으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많고 헤지펀드들이,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막 올라요. 그래서 멜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리세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08년도 09년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도 그랬고, 근데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다가 리세션이 오려면 마켓이 떨어졌을 때 다시 헤지펀드들이 들어와서 반등할 돈이 많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마켓이 크게 떨어졌는데 사이드에 돈이 많으면 이게 들어와서 다시 마켓이 반등을 하겠죠. 근데 마켓이 크게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거의 100% 믿고 멜트업, 말 그대로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이런 시기에는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하고 헤지펀드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결국에 그 사이드에 있는 돈을 투자하면서 마켓이 엄청나게 올라간 시기가 있어요. 그게 멜트업 시기예요. 근데 이런 멜트업 시기 때 만약에 마켓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이때 마진도 많아요. 마진도 많기 때문에 마진콜도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고 마진콜이 걸리면서 강제로 주식 매도가 일어나면서 사이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크래시나 리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버트 yield curve가 지금 0을 뚫고 올라왔는데 이걸 지켜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정말 이 멜트업 같은 가파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공식 발표들이 서서히 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미연준에서 금리 컷 얘기가 나오고 금리 컷을 생각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텍스 컷, 코퍼레이트 텍스 컷 이 얘기가 나와 준다면 이제 마켓에 호황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 고점을 뚫고 이제 S&P 500 같은 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켓이 크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저는 좀 되게 조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좀 주식을 팔 계획도 있고, 물론 차트를 보면서 너무 고평가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하여튼 그런 시기가 오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는 제 투자 전략을 나눌 테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 표는 꼭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서 좀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이 AAII 그 인베스터 센티먼트라는 서베이를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매주 나오는 설문조사인데 투자자들이 6개월 후에 마켓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중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그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주치의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 5월 7일 요 주에는 51% 이상이 앞으로 6개월 후에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번 주에 다시 한 41.9% 정도 마켓이 6개월 후에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할 때 쓰는 방법 진짜 참고하는 지표인데 일단 역사적으로 요 평균치가 31이에요. 베리시 한게. 사실 마켓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죠. 중립이거나. 근데 요 베리시 한게 평균이 31이에요. 일단 지금 평균보다도 훨씬 더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bearish 아까 그 빨간색 bearish한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뭐 41%뭐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60%, 57, 59%, 58%, 61% 상당히 높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6개월 후에 마켓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들 들으셨겠지만 마켓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움직여요. 물론 요거 하나만 갖고 제가 결정하진 않아요. 요거랑 이제 뭐 빅스 얘기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차트상 그 지지선도 항상 참고를 하는데 지난 두세 달간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때 요 베리 센티멘트이 거의 뭐 59, 60, 57 상당히 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세션이 올 거라고 확신을 했고 손절하고 더 크게 리세션이 오기 전에 팔고만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요 베리 센티멘트이 거의 뭐 10주 연속으로 이렇게 베리시한 퍼센테이지가 높을 경우에는 보통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도 그랬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도 그랬고, 2022년도에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이때 제가 투자를 상당히 크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AAII 센티먼트도 뭐 매주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요 베리시한 요 퍼센테이지가 좀 지속적으로 오래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는 좀 눈여겨보면서 빅스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요게 베리시 퍼센테이지가 높은 요 시기와 빅스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주식 인덱스가 중요한 지지선 가까이까지 내려왔을 때 요 삼박자와 이제 제가 말씀드린 RSI까지 3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그러니까 투자를 크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때 투자를 크게 해요. 그리고 물론 멤버분들과 나누고 있고. 그래서 요 AAII 센티먼트도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고 아직은 요 베리시한 요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베리시 센티먼트가 높은 시기에 투자를 크게 하고 나서는 이게 결국에는 평균이 31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뭐 평생 유지될 수는 없어요. 이게 다시 상승세로 바뀌어요. 분명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크게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이미 투자한 그 주식들이 이제 큰 수익이 나겠죠. 큰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뭐 일부 팔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즐기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센티먼트가 이 베리시에서 bulish로 막 크게 바뀌었을 때 주식시장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체이스하면서 높은 가격에 많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멤버분들한테 항상 만약에 체이스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주식이 올랐다가 풀백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막 올라가다 보면 주위 분들이나 뉴스나 뭐 아까 말한 캐시 요든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수를 하게 돼요. 제 경험상 그렇게 하면 항상 후회를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뉴스나 주위 분들, 옆집 누구 뭐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런 수치들, 요 센티먼트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차트에 거의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센티먼트도 좀 눈여겨볼 만하고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요 상승 모멘텀이 다시 커지면서 이게 평균으로 가까워지면 마켓은 회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진이에요. 주 미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도 자주 좀 꺼내는데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고 많이 오르다 보면 내가 1억이 있어서 투자했는데 1억 5천이 됐어요. 근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는 마켓이 호황기일 때는 주식을 투자하고 기다리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이 됐고 좀 기다려보니까 1억 8천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야 이거 계속 내가 주식 차트를 잘 보는 것 같고 주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르니까. 그래서 1억 투자해서 1억 8천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조금 빌려가지고 2억을 빌렸으면 그게 뭐 두 배니까 뭐 3억 6천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황기 때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한 다음에 수익이 날 거니까 수익 난 거 그냥 갚고 나서 나는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리스키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겠죠. 돈을 빌려서 수익을 더 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호황기는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마켓은 풀백이 항상 오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신기한 게 이 풀백이 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뛰어들어서 마진까지 돈까지 빌려서 투자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풀백이 오면 뭣도 모르고 돈을 빌렸던 분들이 마진콜에 걸려가지고 손해보고 뭐 빚까지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그 관세 이후로 마켓이 크게 뚝뚝 떨어지면서 마진콜들이 많이 걸려서 사실 인덱스에 이렇게 갭이 생길 만큼 뚝뚝 떨어지면 이거는 거의 요 마진콜 때문에 강제로 매도가 일어나면서 인덱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요 마진 요 수치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 마진이 계속 늘다가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그 트럼프의 관세 그 정책으로 막시 크게 떨어지면서 요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죠. 마진콜들이 걸려서 지금 일부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진콜, 요 데이터 전체를 다운받아서 여기 요 엑셀 파일로 좀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진이에요. 돈을 그 빌린 액수. 이게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850조. 이게 조 단위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큰 액수죠. 근데 여기 수치 보시면 이 피크가 935조, 918조, 910조 이렇게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가 2021년 10월부터 12월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죠. 딱 요 피크 때 사람들이 마진을 가장 많이 빌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신기하지만 정말 마켓이 떨어지기 전에 가장 큰 액수로 여기 사람들이 빌리죠. 그리고 나서 마켓에 큰 풀백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이때 빌렸던 분들은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해지도 하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마켓이 옆집 친구가 마진해서 돈을 버니까 자기도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마진을 뭣도 모르고 했다가 마켓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면서 강제 매도가 일어나요. 그게 마진콜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마진콜이 일어나다가 여기 보시면 2022년 6월에 마진콜이 935조에서 600대로 떨어져요. 강제로 팔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요 풀백의 거의 요 끝자락 정도에서 이제 마진이 600조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600조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게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 11월부터 다시 마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백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멤버분들하고 제가 이때 아마존, 구글 그리고 좀 많은 주식들을 샀었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게 풀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진은 절대 쓰지도 않고 주식 투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팔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진도 적고 사람들이 사지 않고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이 많이 사죠. 이 트렌드가 바뀔 때. 그리고 나서 마켓이 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요 200 SMA, 요 파란 선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보통은 요 200 SMA 다시 한번 찍고 컨펌을 한 다음에 요 랠리가 일어나요. 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풀백이 오고 나서 이렇게 오르는 패턴을 보이다가 200 SMA 뚫고 올라오고 여기 컨펌하는 요 시기가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 이때 이후로 마진이 늘어요. 600조에서 700조, 800조, 900조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헤지 펀드들도 저희랑 똑같은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 헤지 펀드들도 안전하게 이 풀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 SMA 뚫고 올라온 다음에 이 컨펌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컨펌이 되고 나면 이 랠리가 크게 오는 거를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니까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때 사이드했던 돈을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마진도 빌리고 그렇게 헤지 펀드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 이 수치도 보는 게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